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저는 오랫동안 시니어 건강, 특히 마음과 몸의 행복에 대해 상담을 해온 의사입니다. 그동안 진료실에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뵈었는데요. 특히 남성 어르신들께서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의사 선생님, 남성의 크기가 정말 중요한가요? 길이와 기술 중 여성들은 과연 무엇을 더 원할까요? 이것은 매우 현실적이고 또 그 마음속 깊은 걱정이 느껴지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불안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늘 저는 딱딱한 의학 용어를 쓰는 의사가 아니라 인생의 길을 함께 걷는 친구이자 동반자로서 어르신들의 마음속 엉킨 실타래를 함께 풀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약속드리건대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어르신들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실 겁니다. 무엇에 집중해야 아내와의 사랑의 불꽃을 언제나 뜨겁게 유지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찾고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자신감을 얻게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따뜻한 차 한 잔 하시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제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감성적 유대감, 모든 문을 여는 황금 열쇠 어르신들, 그거 아시나요? 특히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한 아내에게 부부 사이의 사랑과 화합은 침실에 들어설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하루의 아주 소소한 일상 속에서 시작됩니다. 함께 산책할 때 꼭 잡아주는 손, 오늘 하루 힘들지 않았소? 라고 묻는 다정한 한마디. 아내가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말없이 바라봐주는 따뜻한 눈빛 같은 것들 말입니다. 감성적 유대감이야말로 모든 사랑이 싹틀 수 있는 비옥한 토양과 같습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남편 곁에서 존중받고 사랑받고 안전하다고 느낄 때 그녀의 몸과 마음은 저절로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 상태야말로 사랑을 나눌 때 최고의 촉매제가 되어주죠. 반대로 낮에는 무심하고 차갑게 대하다가 밤이 되었다고 갑자기 뜨거운 사랑을 요구한다면 남편이 아무리 대단한 기술을 가졌다고 해도 아내의 마음을 온전히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겁니다. 한 번은 어떤 남성 어르신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부부 관계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죠. 자신의 건강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잃으신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눈 뒤 서둘러 약을 처방하는 대신 딱 한 가지를 조언해 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잠자리에 대해선 잊으시고 매일 아내분의 손을 잡고 산책하세요. 오늘 무슨 재밌는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 주시고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잔 타주시고 어깨도 몇 분 주물러 주세요. 이 모든 것을 가장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해보세요. 그리고 한 달 뒤 그 어르신께서는 환한 얼굴로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것이 기대 이상으로 좋아졌다고 자랑하시면서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제 아내가 필요했던 건 젊은 시절의 힘이 아니라 이 늙은 남편의 관심이었더군요, 선생님. 자, 어르신들, 보셨죠? 감정의 힘이란 이토록 기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단단한 감정의 토대를 쌓았다면 우리는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많은 남성 어르신들께서 무심코 지나치거나 너무 서두르는 경향이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섬세한 전주곡, 사랑의 교향곡. 저는 이 단계를 감히 교향곡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내와 섬세함, 그리고 깊은 이해가 필요한 하나의 예술이기 때문입니다. 전이는 단순히 본게임에 들어가기 전 거치는 의례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내의 모든 감각을 일깨우고 몸과 마음이 서서히 준비되도록 돕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여성의 몸은 특히 우리 나이대에는 예열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드러운 애무, 이마에서 뺨으로, 그리고 목으로 이어지는 가벼운 입맞춤, 등과 팔을 어루만지는 손길, 그리고 달콤한 속삭임. 이 모든 것이 낭만적이고 안전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아내가 소중히 다뤄지고 있다는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생리적으로도
두 사람 모두가 편안하고 순조롭게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몸에서 필요한 물질들이 생성되도록 돕습니다. 충분하고 정성스러운 전인이 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과정의 성공과 만족감을 80% 이상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제 남편에게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는 천천히 달아오르는 가마솥과 같아서 장작불처럼 한 번에 활활 타오를 수는 없다고요. 서로를 끌어안고 가볍게 입을 맞추고 사랑을 속삭이는 시간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이 단계를 절대 부수적인 것으로 여기지 마세요. 오히려 어르신들의 존중과 사랑을 가장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것을 의무적이거나 기계적인 순서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더 깊이 알아가고 싶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양곡이 듣는 이의 마음에 진정으로 와닿기 위해서는 지휘자는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의 몸을 이해하기, 사랑의 노래를 지휘하는 메스트로 어르신들, 모든 여성은 각기 다른 세상이며 저마다 다른 음계를 가진 악보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하나의 공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기술은 책이나 영상에서 배운 비법들을 암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있는 아내를 관찰하고 귀 기울이고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아내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가벼운 숨소리, 살짝 몸을 떠는 것, 팔로 당신을 더 꽉 끌어안는 것. 이 모든 것은 어르신께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소중한 신호입니다. 반대로 아내가 어색해하거나 말이 없다면 무언가 조금 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어때요? 이렇게 하는 거 좋아요? 이렇게 하면 편하네요? 와 같이 부드럽게 물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질문들이 어르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내의 감정을 헤아릴 줄 아는 섬세한 남성으로 만들어줍니다. 어떤 여성 어르신께서 제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신 적이 있습니다. 제 남편은 수십 년째 똑같아요. 제가 늘 한 가지 방식만 좋아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 저는 어떤 날은 그냥 저를 꽉 안아주기만 했으면 좋겠고 어떤 날은 발 마사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한 번이라도 물어봐 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르신들 느껴지시나요? 때로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세월을 통해 함께 쌓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새로운 것들을 탐험하고 두 사람 안에 사랑의 언어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즐겁고 서로를 단단하게 묶어주는 여정입니다. 서로를 이해했다면 이제 사랑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또 다른 요소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죠. 조화로운 리듬. 두 영혼이 추는 탱고 부부 관계는 누가 먼저 결승점에 도달하는지를 겨루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탱고춤과 같아서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강렬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서로의 호흡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남성 어르신들께서 조급한 마음에 남성다움을 보여주려고 너무 서두르거나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만족감을 주기는커녕 아내에게 불편함이나 심지어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의 기술이란 바로 속도를 조절하고 제어하는 능력입니다. 아내의 숨결을 느끼고 몸의 움직임을 느끼며 하나의 리듬으로 어우러져야 합니다. 때로는 아주 천천히 속도를 늦춰 두 사람이 깊은 일체감을 느낄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속도를 조금 높여 절정의 순간을 만들어낼 필요도 있죠. 이렇게 리듬과 자세를 유연하게 바꾸는 것은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새롭고 흥미롭게 만들어 단조로움을 피하게 해줍니다. 저는 제 환자분들께 종종 그 시간은 좋은 음악을 감상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때로는 잔잔하고 부드럽게, 때로는 격정적으로 클라이맥스를 향해 나아가죠. 뛰어난 연주자는 언제 힘을 주고 언제 힘을 빼야 하는지 압니다. 어르신들께서 바로 그 연주자이시며 아내분은 최고의 관객이자 가장 완벽한 파트너입니다.
이 아름다운 음악을 피곤한 체력 단련으로 만들지 마시고 함께 온전히 즐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음악이 가장 높은 음에 도달했다고 해서 서둘러 손을 놓지 마세요. 그 이후의 순간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마무리의 순간, 다음을 위한 씨앗 심기. 이것은 제가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쉽게 잊혀지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사랑을 나눈 직후 여성의 감정은 매우 섬세하며 다정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 후 몇 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따라 방금 전의 시간이 온전한 사랑의 교감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필요를 해소하는 행위였는지가 결정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는 일이 끝나자마자 등을 돌리고 잠이 들거나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심코 한 행동일지라도 아내에게는 큰 허탈감과 공허함을 안겨주며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아내분들은 아마 말은 하지 않겠지만 그 감정은 차곡차곡 쌓여 다음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신 몇 분만 더 시간을 내어 아내를 품에 안아주세요. 뒤에서 감싸 안아주기, 머리카락에 가볍게 입 맞춰주기, 나지막이 고맙다고 말해주기, 혹은 그저 조용히 손을 잡고 함께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실은 엄청나게 큰 유대감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나는 단지 이 행위 때문이 아니라 당신과 우리의 사랑을 위해 여기에 있소 라는 무언의 확신을 줍니다. 이 마지막 애정 표현이야말로 아내의 마음에 다음 사랑의 시간을 기대하게 만드는 달콤한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근본적인 걱정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크기에 대한 걱정, 해소하기 존경하는 어르신들, 감정적 교감부터 시작해서 전이 서로에 대한 이해, 리듬,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따스함까지 이 모든 여정을 함께 거쳐오신 지금, 길이라는 것이 이 거대한 그림 속에서 얼마나 작은 부분에 불과한지 느껴지시나요? 의학적으로 여성의 몸은 매우 특별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장 큰 쾌감을 주는 민감한 부분들은 오히려 그리 깊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즉 크기가 너무 크다고 해서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불편함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길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잘 맞는가이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남성이 자신이 가진 것을 얼마나 능숙하고 섬세하게 사용할 줄 아는가입니다. 비록 길이가 조금 아쉬울지라도 다정한 손길과 입술을 사용할 줄 알고 완벽한 전주곡을 연주할 줄 알며 조화로운 리듬을 만들어낼 줄 아는 남성은 오직 크기만 믿고 다른 모든 감정적 요소를 무시하는 남성보다 수만 배는 더 큰 행복을 아내에게 선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 생활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아내로부터 남편의 크기에 대해 불평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성급함, 이기심, 무관심, 혹은 섬세하지 못함에 대한 불평은 셀 수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여성의 마음과 기억에 남는 것은 어르신께서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이며 존중받고 소중히 여겨진다는 느낌이지 결코 어떤 측정 수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맨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길이일까요? 기술일까요? 저는 이쯤 되면 어르신들 모두 마음속에 자신만의 답을 찾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침실에서의 행복은 신체적인 특징 하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의 연결,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우리가 매일 가꾸어 나가는 사랑의 기술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의 총합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이는 끝이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더 섬세하게, 그리고 더 온전하게 사랑할 기회입니다. 부디 불필요한 걱정 때문에 어르신들의 자신감과 행복이 영향받지 않도록 하세요. 어르신께서 충분히 조절하고 키워나갈 수 있는 것, 즉 관심과 다정함, 그리고 진심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의 진솔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분명 이 따뜻한 대화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무척 듣고 싶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황홍이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어르신들의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소통하고 배우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